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쓸 수가 없고 현수막을 걸 수가 없고 스피커를 쓸 수가 없고 유세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연설도 하질 못합니다. 오로지 허용된 것은 여기 기자분들이 계신데 기자분들이 질문을 저에게 하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선거법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두었지만 그 결정이 바로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나기 전에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각자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를 여셔서 제 음성을 들으시거나 안 그러면 약간 조용해 주시면 전달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제 생일 그 어떻게 아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기자님들 질문 답변 받기 전에요. 아까 좀 전에 팔을 들고 오셨던 우리 강미숙 강원도 도당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로 오시죠. 예. 자, 그러면 기자님들 제가 질문. 조금 더, 예, 예. 제가 오늘 생일인데 사실 전국 돌아다니느라고 집에 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일밥도 못 먹었습니다만은 시민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각 전국 지역을 돌다 보면 여기 지금 강릉처럼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이런 팻말을 들고 오십니다. 그때마다 너무 제가 감동이고요. 그 할 때마다 한 분을 뽑아서 제가 들고 합니다. 여기 한 분 제가 예. 여기 잘 보이십니까? 예. 요걸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기자분들께서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을 하시면 저에게 질문을 하시건 여기 계신 후보들께 질문을 하시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BS 전영래 기자인데요. 네.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CBS 전영래 기자인데요. 네. 강릉이라는 곳을 특별히 찾으신 이유가 있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제가 KTX 타고는 처음 왔는데 옛날에 뭐 KTX 없을 때 관광지로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건 아니고 저희가 지역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지역을 갈 건지를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 후보들이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한 끝에 윤석열 정권의 창출과 기획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곳. 네. 그리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출마한 곳을 선택을 하기로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있는가 보니 스스로 원조 친윤이라고 자랑하고 자부하던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진보 보수, 영남 호남 지역을 떠나서 또 좌우를 떠나서 윤석열 정권의 이년, 그 이년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 이 윤석열 정권의 창출과 그 후에 각종 무능과 무책임과 무도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출마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KBS 정상빈 기자라고 하는데 정 기자님, 네. 강원도
강원도가 대표적인 지역 소멸 지역인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강원도의 좀 미래 전망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민은 아닙니다. 강원도 출신도 아닙니다만은 지역 소멸 문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 보게 되면 뭐 웬만한 그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대도시라고 불리는 지역도 소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돈과 사람이 지역에 남아야만 가능한데 현재로는 계속 서울공화국이 점점점 강화,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방안을 얘기하기 전에 그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나 하면 경기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나 하면 목련꽃이 필 때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목련꽃 폈습니까? 안 폈습니까? 벌써 졌습니다. 그래서 목련꽃이 지지 않았냐라고 물으니 뭐라고 했냐? 며칠 전에 김포는 벌써 서울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나는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앞으로 좀 배워야겠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일단 윤석열 정권이 이미 심화되어 있는 서울공화국 현상을 더욱 부추기려고 한다라는 점에 저희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이걸 해결하는 방안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조국혁신당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되려면 정책도 중요한데 정책 이전에 예산이 중요합니다. 예산에서 지금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 예산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는데 총 예산의 증대에 비해서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총 예산의 증가 속도와 양에 비해서 같이 비례하여 증대해야 되는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걸 늘려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예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강원도는 특별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전북과 함께. 그 자체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들 그리고 강원도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서 전북과 함께 특별도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자체로는 매우 좋은 일인데 제가 조금 내용을 봤는데 인적, 물적, 재정적 독립 문제 또 중앙에서 지원 문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까지 저희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익기 기자입니다. 네. 정치권에 실망해서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하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는 너무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론적인 민주주의 얘기를 전 하지 않고 답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강릉 시민 여러분 지난 2년간 행복했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2년간 쌓였던 불만과 분노와 실망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까?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드러내야죠.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방법이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를 통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는 지난 2년보다 훨씬 못한 방식으로 앞으로 3년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 우리 국민이 더 행복해지겠습니까? 알아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투표해야 된다. 그리고 즉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 이번 선거에 이번 선거. 아니,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선거의 의미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2년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걸 보면 다 대파하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파.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모든 시민들이 누가 연락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다 대파를 들고 오십니다. 저렇게. 저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디올백에 조그만 배, 조그만 파우치에 전국의 시민들이 서로 연락을 한 것도 아닌데 대부분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오십니다. 대파, 요건 뭔가요? 디올백이죠.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치적 모임에서 대파 아니면 디올백을 만들어 오시느냐? 너무 분명하죠. 대파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말하고 그 875원이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릉 시내 어디에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살 수 있습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계속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대파 관련해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대파를 지금 이건 진짜 대파 같아요. 진짜 대파를 들고 오시고 이 모형으로 종이든 실이든 또 대파를 들고 다니십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런 걸 들고 투표하러 가겠다고 하니 선관위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가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므로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말을 들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실파를 들고 가는 건 됩니까? 쪽파를 들고 가는 것은 됩니까? 대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사과값이 제일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감자값이 제일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이번 투표를 통해서 4월 10일 투표를 통해서 대파, 감자, 사과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올백이 남았습니다. 디올백을 김건희 씨가 수령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이 봤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소환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올백 외에 그 이전에 주가 조작의 공범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에 의한 작성된 보고서에서 김건희 씨와 그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거부권을 오남용하여 부인을 감쌌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우리가 투표를 제대로 해야 법과 법률과 상식이 영부인에게 적용이 되고 영부인에게 적용돼서 그분이 특권 계급이 아님을 우리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돌려드릴까요?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강릉에서 술 마신 김중남 후보께서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현행 선거법상 제가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김 후보님을 지원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김 후보님을 지원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님도 저희 당을 지지한다고 말씀 못 하실 겁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전체에서 오시고 전국에서 오신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합시다. 대파하자.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릉은 지난 15년 동안 권성동의 4선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강릉은 20년 동안 침체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함께 싸워주십시오. 강릉에서 권성동을 몰아내고 심판하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이 이깁니다! 해병대 모자 쓴 분의 심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그 앞에, 요쪽, 그분이, 여성분이 있습니다. 대파빈. 잠깐만 포기해주세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뒷모습을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네, 다 가져가세요. 두 분 사진 한번 안 찍어야 돼. 아, 저거. 진짜 파야.